발론트를 함께 떠난 시간 발론트 방커스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ZXOU08님, 송근우님, 청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보님이 아메리카스 경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고 네. 또 좀 의미 있는 게 챔피언스 진출이 두 번째로 확정된 센티넬의 경기예요. 혹시 뭐 맞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예, 네. 최근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2승 0패 간의 대결이었고 C9도 상승기를 타고 있었고 좀 이게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재밌습니다. 왜냐면 옥시 선수가 최근에 또 잘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KD를 보여주면서 2.5대 막 유지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요? 초반에. 그래서 그게 처음 상대가 좀 쉬워서 그랬던 건지 그런 건지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븐의 조합들도 나오지만 아닌 조합도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그러네요. 일단은 저는 이 경기를 분석해 오셨다고 해갖고 네네. 봤던 게 스카이가 나오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쓸까를 좀 많이 지켜봤는데 공격 때 확실히 재밌는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좀 나왔던 장면들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스카이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은 네. 저 뭐 Z를 픽했다거나 뭐 다른 거랑 연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Z의 힘을 실어주겠다가 맞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직접적인 교전 에 관여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운영적인 것보다는 진짜 교전에 좀 중심을 두겠다. 근데 이게 조합이 말씀드린 바이퍼도 있고 오맨도 있어요. 근데 운영을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하겠다는데 인포가 이걸로 되나? 라는 물음표. 즉 메인을 직접 밀거나 이런 교전들을 통해서 수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센티널의 조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센티널 조합은 그냥 흔히 말하는 젠지식 운영에 기반되는 조합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퍼시픽 보시는 분들이면 센티넬 조합은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양한 그 전에 뭐 제가 헤이븐의 전략들은 정말 많이 가져왔었잖아요. 젠지도 맞아요. 가져왔었고 RQ도 가져왔었고 다양하게 가져왔는데 그걸 기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넘어가서 10라운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주요하게 제가 보면 좋을까요? 그냥 과연 센티널은 젠지식 운영하는 그 킬조이 포탑이나 이런 것들을 RQ처럼 카운터 치냐 안 치냐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킬조이 젠지식 운영의 킬조이 포탑은 C9도 하는 거고 센도 하는 건가요? 이게 하더라고요. 둘 다. 네, 다양하게 쓰고, 그리고 C9은 농심 있었던 포탑도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라운드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장막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막을 왜 썼느냐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계속 이 앞에 연막을 투자를 합니다. 센티널이. 그래서 연막이 들어온 순간 그러면은 포탑이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지난번에 분석 네. 영상 때 나왔죠. 근데 이 정보를 주기 싫어서 똑같이 바이퍼로 우리도 월 올릴 거야. 아. 그러면 여기 공간에 서로 부재니까 너네도 비울 생각 하지 마. 이런 압박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수비인 게 맞는 건가요? 그쵸? 약간 공격적이기도 한데 심리를 계속 하는 거죠. 너네가 직접 눈으로 와서 봐라. 밀어라. 약간 이런 식의 압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네, 여기서 연막을 구덩이까지 치네. 또 올리고 보시면 연막을 쳐서, 왜냐면 연막을 친다는 거는 포탑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센티널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친다는 거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이 정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전개가 됩니다. 계속 봐요. 빅이 맞나요? 빅이라고 읽나요? 빅이 계속 이런 식으로 타론처럼 한 거죠? 맞아요. 계속 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지금 궁금한 거예요. 네. 서로 궁금하잖아요. 얘 네. 있냐? 한두 대 맞아봐. 맞아요. 라고 쏜 거예요. 네. 근데 와 보니까 뭐지? 포탑 사운드가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제캔이. 왜냐면 원래 포탑이 보통 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네네. 식으로. 네. 근데 뭐지? 없는데? 알람부터 사운드가 안 들리죠. 고개 그러니까- 돌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원래. 그러니까 빅이 총을 쏜던 위치가 여기였어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 위치를 아마 여기서 점픽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없으니까 한번 파보자. 제캔이 들어와요. 나왔어. 보면은 와. 조용히 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연막 때문에 영역을 내준 건데, 그러니까 이 추월차선 보시면은 들어와서 지금 제캔이 하는 거는 추월차선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빅 입장에서 얘 진짜 왔나 보다 싶어요. 그래서 인원들이 다 배치가 이렇게 돌리죠. 땡기네요. 근데 이러고 빼버려요. 보면은 막 스킬을 뭐 쓴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가 나오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요즘 헤이븐이 젠지식 운영에 뭐 어떻게 카운터 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봉쇄까지 쓴 거예요. 다 들어왔다고 착각을 했구나 이미. 왜냐면 쓰니까. 본인들이 여기 라인을 이렇게 반을 그어놓고 여기만 지킨다고 선언했잖아요. 연막을 여기다 네, 쳤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우자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야 왜 써라고 할 수 있지만 C9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제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덩이가 있고 이제 불안해진 게 뭐냐? 야
혹시라도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냐 라는 게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슬슬. 아, 자, 봉쇄까지 뺀 게 맞아요. 크네요. 근데 나레이트가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봉쇄를 이렇게 밀면은 보통 이렇게 메꿔요 앞쪽으로.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먹었다는 거를 확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나레이트가 놓치지 않고 지켜봐요. 보시면은 잠깐 더 아, 먹어. 여기서. 오. 이걸 눈 잡아버려요. 마주쳤네. 예, 그러니까 이러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연막의 운영부터 해서 이어지는 봉쇄 낭비 그 나레이트의 이런 노림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서 약간 밀리는 대표적인 라운드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계속 심리전이 들어갔었고. 그렇게 보면은요. 네네. 저 바이퍼 C9의 바이퍼 월은 약간 조금 안 좋게도 작용을 한 거네요. 그쵸? 결과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저게 또 좋게 작용했던 적도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서 뭐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약간 도박수를 던진 거고 애초에 조합 자체가 스카이가 들어간 순간 우리가 흔히 아는 밸런스 있는 조합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인포를 끊임없이 주는 소바의 스킬과는 밸류가 떨어지잖아요. 헤이븐은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써버리면 끝나. 네, 거기서부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싶은 10라운드입니다. 이어지는 11라운드인데 이게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한번 C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알람봇을 결국에는 전진 배치를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많이 봤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총기가 약할 때 최대한 빨리 알겠다라는 인포예요. C9은. 네. 근데 이러면서 다행히 지금 정석적으로 이쪽으로 밀겠죠 A를. 네. 지금 밀었어요. 근데 제켄이 이걸 다시 한번 밀어넣어요. 사실 이런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미 C9은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미치가 잡혀요. 상황은 좋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센티널이 진짜 잘하는구나 좀 느꼈던 게 이러고 던지고 본대는 일로 가요. 또 돌려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알람봇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왜 킥이냐를 좀 가져왔냐면은 센티널 너무 잘했지만 이 알람봇의 위치와 킬조이가 정말 중요하다 헤이븐에서 느끼는 게 안 가요 센티널이. 왜냐면 얘네가 알람봇을 여기다 투자했다는 얘기는 이쪽에 무게 중심이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언제든지 여기로 메꿀 준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알람봇이 터지는 순간.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만약에 연결부에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금방이잖아요. 네. 여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센티널이 가는 거를 포기를 합니다. 또 멈춰 또 네. 빼. 그러니까 이거는 센티널도 꼼꼼한 거고 네. 왜 헤이븐에서 저런 알람봇과 포탑이 계속 나오는지가 반증되는 장면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심리전의 그쵸. 심리전이었네요. 네. 아. 그래서 결국에는 C9이 나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걸 계속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센티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센티널이 C9보다는 경험치적인 거나 글로벌 무대의 경험들이 쌓이고 보다 보니까 쉽게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결국에는 킬조이 알람봇의 세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온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전반은 아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센티널의 수비죠. 진짜 센티넬이 꼼꼼하다.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센티널이 왜 팬들이 우승 후보다 잘한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왜냐 헤이븐이 요즘 근간의 기본적인 맵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운영도 계속 바뀌고 있는 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없지 않더라고요. 센티널도 정말 다양한 디테일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센티널도 이 장막을 쓰면 뭐지 했어요 전 순간. 왜냐면은 그러네. 흔히 쓰는 장막을 이렇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옛날에 이 장막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 장막의 장점은 뭐냐면은 상대방 씨러시러 올 때 우리가 완벽한 리테이크를 하겠다. 여기를 우리 걸로 만들겠다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은 완벽한 리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니까 피스톨 라운드 한정은 또 괜찮은 게 수비들이 이 장막을 보고 여기다 스킬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쓰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스킬을 남겼다가 리테이크를 하자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톨 한정은 또 괜찮더라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리테이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연막을 연막까지. 쳐요. 그러니까 계속 안 보이는 그림에서 계속 여기 심리전이 너무 심해요. 이 연막을 칠 거냐, 이 연막을 칠 거냐, 서로 킬조이 포탑 정보를 줄 거냐 계속 심리전을 거는 거죠. 그리고 젠지도 그랬듯이 똑같이 소바 네오는 밀어넣어요. 자 보면은 다 땡깁니다. 다 땡기죠. 그리고 애초에 포탑 위치가 이 위치도 피스톨 한정은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울리면은 여기서 메꿀 수 있는 시간 되거든요. 연막이 치자마자 들어올 준비하죠. 되게 공격적이에요 스카이는. 이미 옥시가 긁히긴 했는데 요 싸움이 약간의 이슈가 있었죠. 이미 제파가 이득을 봤었고
근데 보면은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완벽한 리테이크를 위해서 그냥 빼버려요. 동수를 맞춰놨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주요 스킬들이 뭐가 남았느냐. 정찰용 화살 남아있고 슬라이딩 남아있고 피해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갈까를 좀 봤거든요. 그냥 메인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인을 지우고 메인의 연막을 치고 피해 망상을 던집니다. 피망을 일점 네. 날리면서 이 내용이 피망의 들어가네.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정석적인 피망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게 더 극대화된 게 장막을 그어놓고 요 공간만 마저 지우면은 사실 여기는 우리가 힘으로 밀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난 거거든요. 뭐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요. 네. 이 선들도 다 따라 들어오니까. 네, 왜냐면은 메인에 빠지는 순간 너네는 선택지가 없어. 싸울 준비를 해라. 약간 강요를 한 거죠 센티널이. 어떻게 보면 바이퍼 장막의 피스톨 라운드는 좀 이런 라인업이나 셋업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퍼시픽 리그랑 좀 다르게 센티널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는 또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느낌이 저는 여태까지 퍼시픽의 헤이븐 분석들을 봤을 때 항상 킬조이가 되게 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분석을 들었을 때는 저 바이퍼 월의 그 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맞아요? 바이퍼 월도 맞는데 이게 근간은 결국엔 킬조이 때문이에요. 근간의 킬조이. 킬조이의 포탑 때문에 서로가 연막을 C에 강제를 하고 계속 연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바이퍼 월을 그냥 쳐버려. 왜냐면 C9도 수비 때 그렇게 C 월을 쳤던 거고 센티널도 C 월을 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계속 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저 오멘 연막으로 할래 바이퍼 월로 할래 이런 건데 이제 요거는 실패는 했거든요. 센티널이. 그러니까 실패는 했지만 좋은 노림수. 왜냐면은 뭘 가져온 거냐면은 센티널이 총기가 지금 안 돼요. 짧으니까. 네, 이게 보면은 제가 넘기긴 했지만 한 번은 이기고 절약왕을 당한 상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포탑 위치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완전 왜냐면은 뒤에 있네. 보통 젠지 텍스 선수가 포탑 요다 설치해놓고 여기서 오버피킹 하잖아요. 네네. 오퍼로 피킹하는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네, 텍스 네. 선수가. 네. 근데 이건 뒤에 있잖아요. 이게 뭘까를 했는데 좋은 시도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포탑이 왜 여기 있을까 했는데 이게 바닥에 있으면은 에임 수정이 되게 빨라요. 근데 이거는 좀 높여놓고 높여놓고 에임을 양옆에서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그냥 약간 그런 용도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에임 수정을 멀리 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흔들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래서 추측. 예, 예.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맞아요. 젤시스 나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아마 약속돼 있는 플레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시면 너네가 먼저 나가.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멀리 갔다가 그쵸. 왼쪽으로 또 길게 빼야 되니까. 그게 맞죠. 지금 여기 만약에 옥시 혼자서 체크하러 온 거라면 옥시가 되게 위험했겠죠. 그쵸. 왜냐면 빅이 이거를 제캐는 잡아준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왜냐면 흔들려서 실제로 옥시만 보면 옥시가 흔들려요. 이게 보시면은 올라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예. 이렇게 흔들려요. 보면. 만약에 없었으면은 지금 사고 났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채팅창에 나오더라고요. 이 연막을 왜 치는 거냐 대회 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연막이 의미하는 바가 포탑이 여기 위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여기 위에 그쵸. 이거를 지우는 용도도 되지만 원웨이. 여기 뒤에서 점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점프 피킹을 하면은 원래 점픽을 왜 하냐면은 이 메인에 있는 사람이 물음표를 찍히거나 눈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되게끔 안 하는 보이니까. 연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네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괜찮다. 이코 라운드긴 하지만 확실히 센티널이 잘한 팀이라는 게 요런 노림수들과 디테일이 있구나 지긴 했지만 보시면은 실제로 아쉽지만 좋은 시도였다 라고 보이는 라운드여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10그런 나왔습니다. 보면 지금 이게 나눠서 여기다 왜 설치하느냐를 의미하는 바가 뭐 화면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 스카이랑 옥시 선수가 상승기를 순풍 여기를 계속 타요. 그리고 스카이핑을 어디 터뜨리냐 요 옆에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지금 또 독성연기 올렸어요. 근데 이게 뭐 물론 본인들한테도 좋은 연막일 수 있지만 수비 입장에서는 얘는 모질하는 연막이 될 수 있거든요.